손흥민, 양민혁, 이강인 등등 한국 선수들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이동과 재계약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과 관심이 많다. 자, 내가 여기에 대해 예언을 해보겠다. 뭐 점괘나 카드점 등을 이용한 예언은 아니다. 여러 해외 뉴스, 구단과 선수의 이적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칼날 같은 인사이트, 즉 타고난 직관력을 이용 영적인 면과 현실적인 안목을 적절히 조화해서 하는 예언이니 맞으면 성지순례 와서 칭찬 댓글과 함께 칭찬 슈퍼 댓글책 뭐 그런 것도 좀 쏘고 그래라. 알고 싶은 건 역시 슈퍼 문자와 함께 댓글 작성하면 예언해 주겠다. 물론 틀려도 아몰랑이다 크크. 자, 손흥민부터 가보자. 손흥민은 토트넘이 방한하기 전 그러니 이번 주에 재계약 발표를 할 것이다. 계약 내용은 3년이며 주급은 현 25만 파운드에서 30만 파운드로 인상될 것이다. 즉 여기저기 나오는 재계약이 아닌 1년 계약 연장이 아닌 재계약 발표 형식으로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이 발표될 것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거의 눈속임이 될 것이다. 연장 계약으로도 보장되는 향후 2년의 계약 즉 2026년까지의 계약이 보장될 것이며 약소하게 주급 5만 파운드 정도의 인상이 골자이며 3년째는 아마도 구단과 손흥민의 합의하에 연장된다는 있으나 만한 옵션을 구색 맞추기로 갖다 붙이는 정도가 될 것이다. 즉 올 시즌 손흥민을 잘 써먹고 내년 여름이 돼서도 형식상 2년의 계약이 남아있으므로 사우디 등의 오퍼가 온다면 비싸게 손흥민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껌먹고 알먹고의 계약 생색내기 계약이 발표될 것이다. 손흥민은 왜 이런 계약에 오케이 하냐면은 간단하다. 딱히 EPL 구단 중 레비가 내밀 비싼 계산서를 치르며 33살을 바라보는 손흥민을 사갈 구단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 양민혁이다. 양민혁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이적료를 60억, 10%에서 15% 정도 재판매 시 강원이 수익 배분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될 것이다. 양민혁은 프로 계약 이후 단 10일 만에 김병지의 7-80% EPL팀과의 이적설이 터졌다. EPL팀과 이적 계약을 진행되자 이적의 이적료를 챙기기 위해 준프로 계약이었던 양민혁과 부랴부랴 체결한 게 아니라며 이렇게 빠르게 이적 협상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준계약 상태에서 EPL팀과 양민혁의 이적 협상을 했다면 이거 자체가 피파 규정 위반이다. 김병지도 절대 아니라고 확언했기 때문에 이건 10일 이내에 협상을 급속도로 진행시킬 만큼 양구단의 신뢰가 있고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토트넘 내한 때 김병지는 이영표와 함께 레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영표, 손흥민 등 덕분에 세계 모든 프로구단 중 가장 한국과 긴밀한 끈 라인을 가진 건 토트넘이다. 또 김병지 역시 여러분이 원하는 팀을 말해보세요. 또 내가 그 팀으로 이적시킬지 알아요. 하고 장난스레 이야기한 걸로 볼 때 당연히 팬들이 원하며 화제가 될 수 있는 팀이며 이런 EPL팀은 사실 현실적으로 토트넘이기 때문에 양민혁 이적은 토트넘일 수밖에 없다. 탑6 팀에도 들어가며 런던 팀에도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봐도 구단 가치 10위권 안에 들어갔던 토트넘이기에 여러가지 나왔던 말들과 맞춰봐도 맞아 들어간다. 이강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은 맨유와 맨시티이다. 맨시티는 발렌시아 시절 이강인 영입을 시도했으나 발렌시아가 요구한 1억 유로에 놀라 발을 뺀 적이 있으며 지난 여름에도 영입 후 임대 조건으로 이강인 영입을 시도했었다. 즉 꾸준히 이강인을 팔로우해왔던 팀이며 올 시즌 미드필더 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이강인이 들어갈 룸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덕배는 사우디 이적이 매우 유력해 보이며 실바 역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팀을 떠나고 싶다고 이적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로드리의 레알 마드리는 이적설까지 터졌다. 즉 기존 미드필더진의 붕괴, 교체가 필요하며 올 시즌 이강인 내년 비르츠 순으로 미드필더 보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강인이 아닌 다른 선수로 보강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강인 역시 분명히 보강 리스트 높은 순위에 있어 보인다. 맨유 역시 1,000억을 넘게 주고 사왔던 마운트의 대실패, 카세미루, 에릭슨의 노쇠화로 인한 교체 이슈 등 부패를 제외한 미드필드진의 대대적인 교체 역시 강하게 필요하다. 게다가 레슈포드 역시 애매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 1,000억대의 이강인 영입설의 주인공은 맨유였으며 1,000억까지는 아니고 700억이 조금 넘는 금액, 즉 5천만 유로 정도로 영입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 역시 네베스까지 영입 확정이 된다면 넘쳐 흐르는 미드필더 진으로 인해 1년 전 이강인을 사왔던 금액의 2배 이상 즉 700억 이상을 받는다면 이강인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 역시 뉴캐슬은 몰라도 맨유나 맨시티라면 이적에 오케이 할 것이다. 배준호는 레스터시티로 이적 가능성이 높다. 에베레디지보다 레스터시티 가능성이 높으며 듀스베리 홀딩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져 FFP 룰을 충족한다면 레스터시티가 메디슨 홀딩을 매각해 텅 빈 미드필더진의 마케팅적인 가치와 창의적인 패스기를 뚫어줄 수 있는 배준호를 200억 내외로 매입할 확률 높아 보인다. 자, 나의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